우리가 ADHD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잘못된 정보나 오해가 정말 많습니다. ADHD를 가진 사람은 모두 산만하고 주의력, 집중력이 부족하다? 이거 역시 편견입니다. 사실 ADHD를 가진 사람은 다소 집중력이 없고 산만해 보이는 경우도 있지요. 그러나 이건 사실 ADHD가 아닌 단순히 산만하고 장난기 많은 아이들에게도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렇다면 도대체 ADHD와 단순히 장난기 많은 아이들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 걸까요? 자, 우리 부모님들 이 영상 보고 계신다면 아마 마음속으로 이 질문 하나는 가지고 계실 거예요. 우리 아이 혹시 ADHD 아닐까? 자, 요즘은 이 생각 안 해본 부모가 거의 없습니다. 조금만 산만해 보여도 조금만 가만히 못 있어도 머릿속에 이 단어가 바로 떠오르죠. 자, 근데 여기서 오늘 제가 꼭 짚고 가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모든 산만함이 ADHD는 아닙니다. 하지만 동시에 모든 산만함을 요즘 애들 다 그렇지라고 넘기는 것도 위험하죠. 이 두 가지를 부모가 동시에 인지하고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우선 ADHD의 가장 큰 오해부터 하나 짚고 갈게요. ADHD는 주의력이 없는 아이가 아닙니다. 이 ADHD 연구로 유명한 러셀 바클리 박사는 아주 명확하게 이런 말을 해요. ADHD는 주의력 문제가 아니라 주의를 조절하는 실행 기능의 문제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집중을 아예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해야 할 일에는 집중이 안 되고 하면 안 되는 자극에는 주의가 딱 꽂혀가지고 못 빠져나오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장면들 부모님도 익숙하시죠. 숙제 앞에 앉히면 10분도 못 버티는데 게임이나 레고 유튜브는 2시간도 넘게 합니다. 이때 많은 부모가 이런 생각을 해요. 집중력이 없는 애야. 여러분 근데 아니에요. 집중력은 있는데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진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런 모습이 있다고 해서 다 ADHD일까요? 아니죠. ADHD 공식 진단 기준을 보면 아주 분명한 조건이 있습니다. 만 12세 이전부터 증상이 있어야 하고 집뿐만이 아니라 학교, 학원 등 2가지 이상의 환경에서 같은 증상이 반복돼야 돼요. 그로 인해 아이의 삶에 실제 기능적인 어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데 ADHD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아이들이에요. 자, 집에서는 산만한데 학교에서는 큰 문제가 없어요. 학원 숙제는 안 하는데 친구랑 약속은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자, 이런 경우는 뇌의 구조적 ADHD라기보다 환경과 관계가 만든 ADHD 같은 모습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걸 가짜 ADHD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비슷해 보이지만 출발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진짜 ADHD는 아이의 일상 전체를 흔듭니다. 약속을 계속 잊고 준비물을 매번 빠뜨리고 혼나고 나면 잠깐 고치지만 또 반복돼요. 그러다 보면 이 아이들 안에 이런 말이 점점점 생겨나기 시작해요. 난 왜 맨날 이러지? 나는 원래 안 되는 앤가 봐. 여러분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의지 문제가 아니라 누적된 실패 경험이 아이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반대로 가짜 ADHD처럼 보이는 아이들은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극이 너무 많은 환경, 이 생활 리듬이 매일 바뀌는 구조, 부모의 불안이 계속 개입되는 양육. 여러분,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뇌가 늘 산만한 상태로 고정됩니다. 그리고 부모가 계속 대신 말해주고 대신 결정해주고 대신 조절해주면 아이의 뇌는 이렇게 학습하게 돼요. 아, 내가 생각 굳이 급게 안 해도 되는구나. 이건 ADHD가 아니라 자기조절 훈련이 충분히 적용되지 못한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들께 꼭 드리는 말이 이거예요. 아이의 산만함을 보기 전에 먼저 이 질문부터 하셔야 됩니다. 이건 아이의 뇌 문제일까? 아니면 우리가 만든 환경의 문제일까? 자, 그리고 하나 더. 진짜 ADHD는 부모의 잘못도 아니고 아이의 의지 문제도 아닙니다. 뇌 영상 연구를 보면 전전두엽 기능과 도파민 시스템에서 실제 생물학적 차이가 확인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신 차려라 마음 먹으면 할 수 있다라는 말은 아이를 더 좌절시키기만 해요. 하지만 동시에 ADHD는 아이의 인생을 망치는 낙인도 아니에요. 오히려 창의적이고 몰입력이 뛰어나고 공감 능력이 높은 아이들도 많습니다. 자, 결론. 문제는 딱 하나예요. 진짜 ADHD인지 환경이 만든 ADHD 같은 모습인지 이걸 정확히 구분하는 것. 그리고 그 출발점은 아이를 고치려는 게 아니라 부모의 기준을 세우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이미 무책임한 부모는 아니세요. 다만 혼자서 결론을 내리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진단은 전문가의 영역이고 양육의 방향은 우리 부모님들의 선택이에요.
그 선택이 아이를 불안하게 만드는 방향이 아니라 아이를 이해하는 방향이 되면 좋은 거겠죠? 여러분, 저희 메타육아 연구소에서는 위와 같은 고민 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모를 위해 부모가 건강한 양육의 기준을 세워나갈 수 있게끔 삶을 훈련하는 일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단에 이 고정 댓글에 어떤 원리와 과정으로 이게 가능하게 되는지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 영상의 링크를 달아놓았으니 여러분,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꼭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